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지쿱의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라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아마 오늘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Y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왜 하라일즈를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화학 염색의 유해성,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화학 염색이 어느 정도나 위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하시고, 아니 뭐 어때? 남들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임신 중에는 연고도 사용하지 말아라. 연고 사용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임산부가 바른 연고,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임산부가 바르는 연고가 태아에게 전달된다. 네, 어떻게 전달되나요? 연고가 피부로 스며들어서 이런 혈액을 통해서 체내에 침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신으로 이게 침투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몇 초 만에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독성을 유전받고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피독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경피독 중에서도 WHO 이 경피독 흡수 보고서를 보면은요, 팔 안쪽 피부를 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에다 연고를 발랐을 때, 이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 독성 성분이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일로 봤을 때, 두피는 무려 3.5나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우리 이제 두피는 이제 모낭이 크고 많고 또 체내 침투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화학 염색약의 유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이 방송 내용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제 장미꽃을 유리통 안에 넣어놓죠. 양쪽에 똑같은 장미꽃을 넣고 이쪽에다 뭐를 넣냐면요. 염색약을 놓은 거예요. 이 염색약을 장미꽃에 바른 게 아니라 염색약을 옆에다 놓았을 뿐인데 1시간 만에 이렇게 장미가 완전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정말 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흡입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만큼 유해하다. 이거를 바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 화학 염색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제1제, 제2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머리카락이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을 녹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는 그 안으로 점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우리 모피질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표백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큐티클층을 다 이 알칼리로 모발을 이렇게 열죠. 네, 열고 그 안에 침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김밥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밥. 네. 이 끝에 표피에 해당하는 거, 큐티클층이 이제 김이에요. 김.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피질. 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네. 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리 멜라닌 색소도 있고 모발의 색상, 강도, 탄력, 질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모수질, 이 안쪽은 이제 공기층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발이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은 끝에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머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온 몸에 한의학에서도 그 어떤 그 혈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혈자리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사실은 백회죠. 백회. 그쵸? 네. 이 백회인데 이게 지금 열려 있죠. 그래서 이 100가지 질병이 다 여기로 들어오고 치료를 할 때도 이 백회를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데다가 함부로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었을 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모발, 네, 이제 이 모발도 이제 건강한 모발은 이렇게 큐티클층이 가지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계속 화학 염색이나 펌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손상된 그 큐티클층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염색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두피를 자극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 안으로 이제 독소를 보내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이 케라틴 단백질을 파괴시키고 큐티클을 손상시키고 그래서 모발과 두피에 다 안 좋은 네, 그런 게 이제 이 화학 염색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화학 염색약에 이제 많은 그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PPD, 파라페닐렌디아닌 또는 피페닐렌디아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PPD가 있죠. 이 PPD는 이제 이 색깔을 내는 가장 핵심 성분, 네, 이기도 하면서 지금 식약처에서는 이제 3% 정도 네, 함량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고 피부 발진, 가려움, 부종, 그 다음에 천식, 호흡장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져 있는 유해 성분입니다. 그 외에 PPD 외에도 뭐 아미노페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유해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논문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염색을 해서 1년 이상 염색한 사람은 이제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정도 높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염색을 해주는 미용인들은 괜찮을까요? 네, 미용인들도 굉장히 네,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네, 논문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화학 염색으로 인한 이제 부작용 사례, 뭐 화학 화상, 뭐 모발 손상, 피부염, 탈모. 요즘에 왜 이렇게 탈모 환자가 많을까요? 네, 그리고 뭐 부종, 뭐 기타 등등, 암, 그 다음에 뭐 실명, 뭐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PPD 염색약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뭐 반신마비가 온 이제 그런 사례죠. 네, 이런 사례들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보통 이 PPD 이제 이런 거는 염색한 사람들 중에 2에서 5% 정도가 이 PPD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뭐 2명 내지 5명 정도가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네,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분들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탈모가 1000만 명 시대다.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을 한다. 특히 이 탈모는 또 누가 많냐면요. 요즘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30대, 네, 이런 젊은 분들이 탈모로 이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잦은 파마와 화학 염색,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망가지니까 화학 약품을 통해서 또 클리닉을 하고 네, 이런 것에 계속 이제 악순환. 거기다가 뭐 샴푸도 좋은 거 쓰나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탈모인이 증가하고 있는 예, 그런 사태입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SBS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4개의 유전 독성이 확인됐다. 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염색약, 샴푸 성분에서요. 다음 네. 소식입니다. 유전 독성은 이제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게 이제 발병할 수 있는데 유전자의 손상이나 돌연변이까지 일으켜서 아주 적은 양도 자손에게 이제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2022년 8월에 식약처에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요 5가지 성분, 네, 아미노페놀, 뭐 페닐렌디아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요 5가지 성분이 유전 독성 물질이다라고, 네, 이때 식약처에서 이제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2차 조사를 통해서 그 5가지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또 뭐 페닐렌디아민, 과붕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미노페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유전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8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그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600개라고 합니다.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그 8개 성분이 쓰인 제품 중에서는 국내 대기업 제품도 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식약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행정고시를 한 상태고, 그래도 이게 판매 금지까지 오는 데는 거의 2년 반 정도 걸린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때 이 뉴스를 보고 야, 이런 거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축적되고 누적됐을 때 정말 사람에게 어떤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